새벽 5시 김진수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됐다. 73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곧고 걸음걸이가 힘찼다. 마당에 나서자 서리가 내린 배추잎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아이고, 오늘도 김장할 날씨가 좋네.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해온 김치 담그기 준비를 시작했다. 절인 배추를 꺼내 찬물에 헹구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정성스럽게 갖다. 젓갈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이 냄새가 바로 고향의 냄새였다. 진수야, 벌써 일어났네. 옆집 박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족 같았다. 60 가구도 안 되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왔다. 할머니도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 우리 지희가 서울에서 내려와요. 아이고, 그래? 몇 년 만이야? 작년 설날 이후니까. 한 8개월 만이네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다. 손녀 지희는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전화는 가끔 했지만 직접 만나는 건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오전 10시 마을 회관에서 원래 회의가 시작됐다. 할아버지는 마을 이장으로서 30년째 봉사하고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서 우리 마을도 점점 조용해지고 있어요. 김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라도 전통을 지켜나가야지. 다음 달 가을 축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하죠. 전통 탈춤, 농악, 떡 만들기 체험.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대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60년 넘게 해온 죽새공예였다. 손끝에서 탄생하는 바구니, 소쿠리, 젓가락들은 모두 예술품 같았다. 할아버지, 오후 2시쯤 익숙하면서도 그리웠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희였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급히 일어나 대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26세의 손녀 지희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 화려한 메이크업과 최신 유행의 옷차림. 한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다른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희야, 어서 와라. 할아버지는 손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지희의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낯설었다. 할아버지, 그동안 잘 계셨어요?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너 때문에 젊어졌지. 어서 들어와서 쉬어라. 안방으로 들어서자 지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아버지 방은 30년 전과 똑같았다. 나무 장롱, 한지로 바른 벽, 아궁이 흔적이 남은 부엌. 전기밥솥도 없고 냉장고도 작은 김치 냉장고 하나뿐이었다. 할아버지,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하세요? 기름 보일러로 바꿨어. 그래도 아궁이가 그립긴 하지만. 지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죽새공예 작품들, 전통 한옥의 모습, 마당에서 키우는 채소들. 모든 게 신기하고 예뻤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멋있어요. 요즘 서울에서는 이런 수제품이 대인기예요. 한 개에 몇만 원씩 해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사요. 그런가? 나는 그냥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SNS에 올리면 주문 폭주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SNS가 뭔지 몰랐지만 지희가 좋아하니 기분이 좋았다. 저녁 무렵 할아버지는 직접 기른 채소들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갓 지은 쌀밥.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다. 지희야, 많이 먹어라. 서울에서는 제대로 못 먹고 다니지? 요즘에는 배달 음식이 너무 다양해서 걱정 없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클릭 몇 번이면 집까지 배달해 주거든요. 그래도 집밥이 최고지. 지희는 할아버지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방학 때마다 이 집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할아버지 혼자 이 큰 집을 지키고 계셨다. 할아버지, 이 집 너무 크시지 않아요? 서울에 같이 나와서 사시는 게 어때요?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집이야.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대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지희는 옆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일을 처리했다. 할아버지, 불편하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전동 도구들이 많은데 손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맛이 있지. 기계로 만든 건 영혼이 없어. 그래도 효율성을 생각하면. 효율?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천천히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야. 지희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했다. 느린 것은 뒤처지는 것이고 뒤처지는 것은 실패를 의미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에서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시간과 정성의 가치를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희는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려고 운동복을 입었다. 서울에서는 매일 새벽 한강에서 러닝을 했다.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였다. 할아버지, 저 조금 뛰고 올게요. 어디가? 아침 먹고 가라. 운동하고 와서 먹을게요. 지희가 집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다. 새벽에 운동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이 마을에서는 처음이었다. 30분 후 돌아온 지희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뭔 일 있나? 왜 이리 뛰어다녀? 운동이에요,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요. 운동? 농사일이 최고의 운동이지. 괜히 힘 빼지 말고 같이 밭일이나 하자. 할아버지는 지희를 데리고 뒷밭으로 갔다. 배추, 무, 고추, 상추 등이 알차게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일하는 게 진짜 건강한 생활이야. 할아버지, 이거 다 혼자 관리하세요? 왜 혼자야?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지. 김할아버지는 내 밭 봐주고 나는 박할머니 김장 도와주고. 지희는 스마트폰으로 할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찍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니 금세 좋아요와 댓글들이 달렸다. 대박. 진짜 농부 체험이네.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 나도 시골 가고 싶어. 할아버지 봐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너무 멋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뭐야? 사진이 움직이네. 이거는 동영상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미국 사람들도? 네. 할아버지도 유튜브 채널 만들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유명해져서 뭐 해? 나는 그냥 내 일하면서 조용히 사는 게 좋다.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다. 70대, 80대 어르신들 7-8명이 마루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진수야, 이 아가씨가 내 손녀구나. 참 예쁘네. 서울에서 뭐하나? IT 회사에서 일해요. 앱 개발하고 있어요. 지희가 대답했다. 앱? 그게 뭐야? 어르신들은 지희의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희 역시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일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다. 우리 때는 농사 짓고 장사하고 공무원이 전부였는데 요즘은 참 이상한 일들이 많네.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하는 거겠지? 지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서울에서는 자신의 일이 인정받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저녁 식사 후 할아버지는 지희에게 오래된 사진첩을 보여줬다. 이거 내 할머니랑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이야. 우와, 할머니 정말 예뻤네요. 1970년도의 촌에서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지. 이 사진은 너희 아빠 첫 돌 때.
할아버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옛 이야기를 들려줬다. 가족의 역사, 마을의 변천사, 그리고 잊혀져가는 전통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희야, 너도 언젠가는 이런 가족 사진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때가 올 거야. 저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가족이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지. 할아버지,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꼭 결혼해야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 그런가?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희도 할아버지를 설득시킬 자신이 없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었다. 밤 11시 지희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회사 동료들과 단체 채팅을 하고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고 온라인 쇼핑을 했다. 할아버지는 옆방에서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단조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지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고 할 일이라고는 농사 짓고 대나무 깎는 것뿐.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것은 노인들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평온함을 느꼈다. 서울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다. 셋째 날 지희는 할아버지에게 제안을 했다.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와이파이 좀 설치하면 어때요? 요즘 관광객들도 인터넷이 안 되면 오기 싫어해요. 와이파이? 그게 뭔가? 인터넷이요.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은 도시에나 필요한 거지. 우리는 없어도 잘 살았어. 하지만 할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마을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변화라고?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을 버리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라 전통은 지키되 편리한 것들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편리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옛날에는 이웃끼리 얼굴 보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기계로만 대화하잖아. 지희는 할아버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원래 회의가 있었다. 지희도 함께 참석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서 걱정이에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마을도 곧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지희가 용기를 내어 발언했다. 그럴 바에야 마을을 현대화해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면 어때요? 현대화? 네, 인터넷 설치하고 카페나 펜션 같은 걸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고. 어르신들이 웅성거렸다. 그런 걸 만들면 우리 마을이 아니게 돼. 관광객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전통이 사라져. 김진수 할아버지가 일어나 말했다. 우리 마을은 600년 역사를 가진 곳이야. 조선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던 터전이지. 돈을 위해서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 지희는 답답했다. 할아버지, 변화를 거부하면 정말로 마을이 사라져요.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런 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떠나라고 하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 거야. 회의장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아버지와 지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녁 식사 시간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희야, 내가 마을을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이해해라.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할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마을이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 우리가 여기 있는 한. 할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드셨다. 그날 밤 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되고 자신의 생각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다. 새벽 4시 지희는 문득 화장실이 가고 싶어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다 할아버지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할아버지가 옛 사진들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다. 영희야, 우리가 잘못 키웠나? 손녀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지희는 가슴이 아팠다. 할아버지도 고민이 많으셨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희는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서울에서 배운 브런치 스타일로 계란 프라이, 베이컨, 샐러드, 토스트를 만들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이게 뭐야? 이상하게 생겼네. 서양식 아침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드셨다. 맛은 괜찮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예쁘게 보이려고요. 요즘에는 음식도 보는 재미가 있어야 해요. 그래. 음식은 배부르게 먹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지희는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기로 했다. 할아버지, 이거 한번 배워보세요. 정말 유용해요. 나는 늙어서 그런 거 못 배워. 천천히 하면 돼요. 일단 전화 거는 법부터. 1시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가르치자 할아버지가 드디어 전화를 걸 수 있게 됐다. 오, 신기하네. 버튼 없이 어떻게 전화가 걸리지? 그리고 이걸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마당에 코스모스를 찍어 보셨다. 화면에 꽃이 선명하게 나타나자 놀라워하셨다. 예전에는 사진 찍으려면 사진관 가야 했는데 참 편해졌구나. 오후에는 지희가 할아버지의 죽새 공예를 배우기로 했다. 할아버지,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어렵다. 손이 베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대나무 깎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지희에게는 너무 어려웠다. 아, 진짜 어렵네요. 60년 배워도 아직 부족해. 하루아침에 되겠어?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하세요? 손으로 하는 일은 마음을 비워야 해. 조급하면 안 돼. 지희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러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그렇지, 그렇게 천천히. 할아버지의 격려를 받으며 지희는 작은 바구니 하나를 완성했다. 모양은 엉성했지만 자신이 만든 것이라 뿌듯했다. 할아버지, 저도 해냈어요. 참 잘했다. 손재주가 있네. 그날 저녁 마을에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옆집 박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다. 큰일 났어. 119에 신고해야 해.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마을에는 응급실이 없었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30분 걸렸다. 지희가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119에 신고했다. 할머니 의식은 있으신가요? 맥박은 어떤가요? 지희는 응급처치 영상을 찾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하세요. 기도를 확보하고.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 할머니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희 덕분에 큰일을 막았네. 스마트폰이 이렇게 유용한 줄 몰랐어. 할아버지도 지희를 대견하게 바라보셨다. 내 덕분에 박 할머니를 살렸구나. 할아버지, 이런 때 인터넷이 있으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구나. 그날 밤 할아버지가 지희에게 말씀하셨다. 지희야,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센 것 같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요. 새로운 걸 무조건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좋은 건 받아들여야겠어. 저도 전통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5째 날 지희는 할아버지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5일장이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지희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다녔던 기억을 떠올렸다. 기억나나? 어릴 때 여기서 달고나도 사주고 풍선도 사줬지. 네.
그때 할아버지가 사주신 인형 아직도 갖고 있어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는 각 상점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다. 저 떡집은 3대째 운영하는 곳이야. 할머니 때부터 우리 가족이 애용했지. 저 약초가게 할아버지는 정말 신기해. 무슨 병이든 딱 맞는 약초를 알고 계셔. 지희는 스마트폰으로 시장의 모습들을 찍었다. 오래된 간판들, 손으로 쓴 가격표, 할머니들이 직접 기른 채소들. 모든 게 새로웠다. 할아버지, 이런 시장이 사라지는 게 정말 아까워요. 그러게. 요즘은 대형마트만 가고. 이런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면 젊은 사람들도 올 텐데요. 어떻게? 인터넷으로요. 시장 소개 영상 만들고 맛집 정보 올리고. 할아버지가 관심 있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지희는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떡 만들기, 김치 담그기, 전통차 만들기. 그런 걸 누가 배우러 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직접 만드는 재미, 전통 문화 체험. 떡집에서 인절미를 사며 할아버지가 물었다. 정말 그럴까? 한번 해보실래요?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되셔서 죽새공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할아버지보다 잘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지희는 할아버지에게 유튜브를 보여드렸다. 할아버지, 이런 영상들이 인기가 많아요. 화면에는 할머니가 전통 요리를 만드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조회수 100만? 이게 뭐야? 100만 명이 봤다는 뜻이에요. 100만 명이?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할아버지도 이런 영상 만들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유명해져서 뭐해? 마을도 유명해지고 관광객들도 오고 젊은 사람들도 관심 갖게 되고. 할아버지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자 지희가 제안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봐요. 할아버지 죽새공예 하시는 모습만 찍어볼게요. 그래, 해보자. 지희는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고정하고 할아버지의 작업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자연스럽게 하세요. 평소처럼.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할아버지도 점차 익숙해지셨다. 60년 경력의 손놀림은 정말 예술이었다. 이 대나무는 3년 된 걸로 써야 해. 너무 어리면 약하고 너무 늙으면 딱딱해서.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지희는 감탄했다. 그냥 대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학문이 숨어 있었다. 촬영을 마친 후 지희는 간단하게 편집해서 할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와, 내가 저렇게 하고 있었구나.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이거 올리면 반응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 네. 한번 올려볼까요? 지희는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제목은 73세 할아버지의 60년 죽새공예 장인 정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희는 깜짝 놀랐다. 어제 올린 영상에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려 있었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뭐가? 어제 올린 영상 반응이 엄청나요. 할아버지에게 댓글들을 읽어드렸다. 정말 대단하세요. 60년 경력이라니. 손놀림이 예술이네요. 이런 전통 기술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께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체험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해요. 정말? 그리고 여기 봐요. 외국 사람들 댓글도 있어요. Amazing skill. I want to learn this traditional craft. Where is this place? 외국 사람들도 관심이 있나 보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신기함이 묻어났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마을 이장 선거에 함께 출마했던 김 할아버지였다. 진수야, 내가 인터넷에 나왔다더라. 응? 뭔 소리야?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유튜브에 내가 나왔다고. 지희가 전화를 받아 설명드렸다.
김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죽세 공예 하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래? 신기하네. 나도 보고 싶은데. 스마트폰 있으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할아버지 집에 모였다. 모두 진수 할아버지의 유튜브 영상을 보러 온 것이었다. 어머, 진짜 진수가 나왔네. 사진보다 더 잘 나왔어.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나? 어르신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평생 TV에만 나오던 연예인들처럼 자신들도 화면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박 할머니는 김치 담그는 거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희가 제안했다. 나를? 내가 뭐? 정말 잘하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즉석에서 김치 담그기 영상 촬영이 시작됐다. 박 할머니는 50년 경력의 김치 명인이셨다. 배추는 이렇게 소금에 절여야 하고, 고춧가루는 이 정도, 젓갈은 조금만. 박 할머니의 손끝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평범한 재료들이 순식간에 맛있는 김치로 변했다. 할머니, 비법이 뭐예요? 비법? 그냥 정성이지 뭐. 사랑하는 가족 생각하면서 담그는 거야. 촬영이 끝난 후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했다. 우리도 이런 걸 계속하면 어떨까? 마을이 유명해질지도 몰라.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지혜 말이 맞는 것 같네. 우리 전통을 알리는 것도 좋은 일이야. 며칠 후 첫 번째 체험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30대 부부였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어색해하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정말 여기까지 와도 되나요? 네.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4시간 동안 죽세 공예 체험이 진행됐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부부도 할아버지의 차근차근한 지도로 작은 바구니를 완성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이런 걸 직접 만들 수 있다니.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체험료로 받은 10만 원을 보며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할아버지, 이제 믿어지시죠? 응, 지혜 덕분이야. 일주일 후 마을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튜브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체험 문의가 계속 들어왔다. 하지만 문제도 생겼다. 마을에는 숙박시설이 없었고 음식점도 변변한 게 없었다. 화장실도 낡아서 도시 사람들이 쓰기에는 불편했다. 할아버지, 펜션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펜션? 그런 큰 사업을 어떻게 해? 정부 지원 사업이 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지희는 인터넷으로 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을 검색했다. 정말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할아버지, 여기 봐요. 농민부에서 농촌 체험마을 만드는데 지원해 준대요. 정말? 네. 신청해 볼까요?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의견이 갈렸다. 좋긴 한데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시끄러울 텐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돈은 좋지만 마을이 너무 변할까봐 걱정돼. 마을 회의가 열렸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일어나 말씀하셨다. 어르신들,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전통이 훼손될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지희를 보니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면 정말로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수야. 천천히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그리고 우리 전통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요. 결국 마을 어르신들은 시범적으로 해보기로 결정했다. 지희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마을 발전 계획서를 작성했다. 행복마을 전통 체험 프로그램 계획서, 전통 공예 체험 죽세 공예, 도자기 만들기, 한지 공예.
전통 음식 체험 김치 담그기, 전통차 만들기, 떡 만들기. 농업 체험 농사 짓기, 수학 체험 동물 돌보기. 문화 체험 전통 놀이, 민속 무용 한복 입어보기. 힐링 프로그램 명상, 산책, 별 보기. 할아버지, 이 계획서 어때요? 참 자세하게 썼네.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까? 천천히 하나씩 하면 돼요. 할아버지가 중심이 되시고 마을 어르신들이 각자 잘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희야, 너는 서울에 가면 언제 다시 와? 지희는 잠시 고민했다. 서울에서의 일 그리고 이 마을에서의 새로운 가능성. 할아버지, 제가 회사에 휴직 신청해 볼게요. 휴직? 네, 1년 정도 여기서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네. 이 마을 프로젝트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한 달 후 지희는 정말로 회사에 1년 휴직을 신청하고 마을로 내려왔다. 서울의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지희의 마음은 확고했다. 지희야, 정말 와줘서 고맙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힘내봐요. 첫 번째 도전은 마을 인터넷 환경 개선이었다. 지희는 통신회사와 협상해서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성사시켰다. 와, 정말 빨라졌네. 마을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하나둘 배우기 시작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보고 카카오톡을 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할머니, 손자랑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지희는 박 할머니에게 화상통화를 가르쳐 드렸다. 서울에 사는 손자와 처음으로 화상통화를 한 할머니는 펑펑 우셨다. 어머, 우리 철수가 이렇게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지? 두 번째 프로젝트는 체험 공간 만들기였다. 마을 회관 옆 빈 건물을 수리해서 체험 교실로 만들었다. 공사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했다. 젊은 시절 건축 일을 했던 어르신들이 나서서 도와주셨다. 이 벽지는 한지로 바르자. 바닥은 온돌로 하면 어떨까? 대들보는 우리 마을 소나무로. 한 달 만에 멋진 전통 체험 교실이 완성됐다. 한옥 스타일의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각 어르신들의 특기를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김진수 할아버지 죽새 공예 앤드 전통 목공예. 박영자 할머니 김치 앤드 전통 장류 만들기. 이순덕 할머니 한복 앤드 전통 자수. 최병호 할아버지 농사 체험 앤드 전통 농기구. 정말순 할머니 전통차 앤드 약초 이야기. 어르신들 모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넷째 달 드디어 정식으로 행복마을 전통 체험마을이 문을 열었다. 개장식에는 군수님도 오셨다. 이런 멋진 체험마을이 우리 군에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지역 TV에서도 취재를 나왔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녀 지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체험 예약이 폭주했다. 주말에는 하루에 50명 이상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정말 꿈만 같구나.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고민도 생겼다. 체험객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마을의 평온함이 깨지기 시작했다. 너무 시끄러워.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일부 어르신들이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다. 지희와 할아버지는 대책을 세웠다. 하루 체험객 수를 30명으로 제한. 조용한 시간대 설정 오후 6시 이후. 환경보호 규칙 만들기. 마을 주민 휴식 공간 확보. 무조건 많이 받는 게 능사가 아니야. 우리 마을다운 것을 지키면서 해야지.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판단이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에서 온 대기업에서 마을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다. 관광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하네요.
군청 직원이 설명했다. 주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새로운 곳에 이주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마을이 술렁였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래. 이 나이에 어디로 이사가? 우리 마을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마을 회의가 열렸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론이 벌어졌다.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인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 우리가 힘들게 만든 체험마을은 어떻게 해? 김진수 할아버지가 일어나 말씀하셨다. 어르신들 6개월 전만 해도 우리 마을은 소멸 위기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우리만 남아서 외롭게 살았죠. 맞아.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 전통을 배우려고 하고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조용히 살다가 죽는 건? 아니면 우리 문화를 후세에 전하면서 의미 있게 사는 건?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다. 지희가 일어나 말했다. 어르신들, 제가 제안이 있어요. 뭔가? 그 회사와 협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그대로 두면서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게 가능할까? 해볼 만하지 않나요?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지만 시도해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결국 마을에서는 지희를 대표로 해서 기업과 협상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온 기업 임원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우리는 이 마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희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잠깐만요. 우리 마을의 6개월 성과를 보시겠어요? 체험객 3,000명 방문, 매출 2억 원, 언론 보도 50건,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런 성과를 내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기존 마을은 그대로 두고 주변에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에서는 관광 인프라를 담당하는 거죠. 협상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희의 끈질긴 설득과 마을의 잠재력을 본 기업에서 결국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좋습니다. 시범적으로 1년간 협력해보죠. 마을로 돌아온 지희를 어르신들이 환영했다. 우리 지희가 해냈구나. 정말 대단해. 할아버지는 지희를 꼭 안으며 말씀하셨다.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다. 1년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했다. 전통 체험 마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변에는 현대적인 펜션과 카페,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하지만 모든 건물들이 한옥 스타일로 지어져서 조화를 이뤘다. 가장 큰 변화는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할아버지, 저 서울 그만두고 여기서 카페 차릴게요. 마을 출신 청년 3명이 돌아와 각각 카페,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 정말? 서울 놔두고? 네, 여기가 훨씬 좋아요. 스트레스도 없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지희도 정식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마을에 정착하기로 했다. 서울의 친구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희는 확신이 섰다. 할아버지, 저도 여기서 살게요. 정말? 네, 마을 마케팅 회사 차려서 다른 시골 마을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스러워 하셨다. 그런데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할아버지, 요즘엔 결혼이 전부가 아니에요.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 시대가 변했구나. 하지만 6개월 후 지희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마을에 새로 온 농업 컨설턴트 민준 씨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할아버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누구? 제 남자친구요. 민준 씨는 서울에서 농업회사를 다니다가 귀농한 35세 청년이었다. 스마트팜 기술로 마을 농업을 현대화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희 씨 덕분에 이런 좋은 마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반갑다. 농사일 하는구나. 네, 전통 농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 씨가 마음에 드셨다. 젊지만 예의 바르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았다. 할아버지,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언제? 내년 봄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께 부탁이 있어요. 뭔가? 저희 결혼식을 이 마을에서 하고 싶어요. 전통 혼례로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전통 혼례? 네, 할아버지가 주례를 서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을 역사상 첫 번째 전통 마이너스 현대 융합 결혼식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지희와 민준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 행사가 아니었다.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마을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보자.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전통과 현대의 만남 축제가 기획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전 세대가 협력했다. 70-80대 어르신들은 전통 혼례 복식과 예식 절차를 가르쳐 주셨다. 40-50대 중년층은 음식 준비와 행사 운영을 맡았다. 20-30대 젊은이들은 영상 촬영과 SNS 홍보를 담당했다. 할머니, 전통 혼례에서는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해요? 옛날에는 떡, 과일, 포해 이런 걸 준비했지. 그런데 요즘 사람들 입맛에는 어떨까요? 그럼 전통 음식에 현대적인 맛을 더해보자. 박 할머니와 마을 청년들이 함께 퓨전 한식을 개발했다. 전통 떡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하고 옛날 과자에 새로운 맛을 입혔다. 한복도 마찬가지였다. 전통 한복의 우아함은 살리되 현대인들이 입기 편하도록 개량했다. 와, 이렇게 예쁠 수가. 지희의 한복은 할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전통 원단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한 작품이었다. 결혼식 당일 전국에서 300명의 하객이 찾아왔다. 마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 오전에는 전통 혼례가 진행되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김진수 할아버지의 주례사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가족, 두 공동체가 만나는 일이죠.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현대식 파티가 열렸다. K-POP과 전통 국악이 함께 연주되고 양식과 한식이 함께 차려졌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봐요. 전통도 지키면서 재미있기까지 하네요. 하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저녁에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벌어졌다. 할아버지 세대는 전통 탈춤을 추고 젊은 세대는 현대 무용을 췄다. 그리고 두 세대가 함께 새로운 춤을 만들어냈다. 할아버지, 같이 춤춰요. 내가 어떻게? 쉬워요. 저 따라 하세요. 70대 할아버지와 20대 손녀가 함께 춤추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소원 나무 행사였다. 마을 입구에 600년 된 느티나무에 모든 사람들이 소원을 적은 종이를 달았다. 우리 마을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기를, 젊은이들이 계속 돌아오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하시기를. 축제가 끝난 후 할아버지와 지희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지희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구나. 네, 할아버지.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이지. 결혼식 축제 이후 마을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다.
전국의 언론과 정부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촌 소멸 위기 극복 모델 마을 전통과 현대의 성공적 융합 청년 귀농의 성공 사례. 각종 상도 받았다. 농림부 장관상, 지역발전 우수상, 관광 활성화 대상. 하지만 할아버지는 상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 지희야, 우리 마을이 유명해지는 건 좋은데 무슨 걱정이세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잊으면 안 되겠어. 어떤 마음이요? 가족 같은 마을, 서로 돌보는 공동체. 할아버지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었다. 너무 많은 관광객과 관심으로 인해 마을 본래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부 주민들이 상업적으로 변하고 관광객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지희는 다시 한번 마을 회의를 열었다. 어르신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을까요? 뭘?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것. 우리 마을다운 것들 말이에요. 젊은 주민 대표 민준이 발언했다. 저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업화를 제한하고 공동체 의식을 지킬 수 있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다워야 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행복마을 헌장이었다. 행복마을 헌장. 우리는 이웃을 가족처럼 돌본다. 전통을 존중하되 새로운 것을 배움에 열려 있다.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한다. 환경과 자연을 보호한다. 방문객을 진심으로 환대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 헌장은 마을 입구에 큰 돌비에 새겨졌다. 2년 후 지희는 임신했다.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될 준비에 한창이었다. 할아버지, 아기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름?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며칠을 고민하신 후 이름을 지었다. 남자아이면 융화, 여자아이면 조화는 어떨까? 무슨 뜻이에요? 융화는 서로 다른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뜻이고 조화는 각각의 특색을 살리면서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야. 완벽해요. 그 즈음 마을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도시에서 온 젊은 가족들이 하나둘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 교육 환경이 서울보다 좋아요. 공기도 맑고 이웃들도 친절하고 아이가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 마을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를 찾았다. 10명이던 학생 수가 50명으로 늘어났다. 선생님, 우리 마을 역사 수업도 해주세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통 문화를 직접 배우며 자랐다. 할아버지, 대나무는 왜 3년 된 걸 써야 해요? 그래야 질기고 오래 가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충분히 자란 후에 쓸모가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셨다. 지희의 회사 마을도 번창했다. 전국 50개 농촌 마을의 컨설팅을 담당하며 성공 모델을 전파하고 있었다. 지희 씨, 우리 마을도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전통을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나요? 지희는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 획일적인 모델이 아니라 각 마을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할아버지도 이제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셨다. 전통 공예 마스터 클래스를 열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셨다. 젊은이들아,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라. 할아버지의 강연은 항상 큰 호응을 얻었다. 지희가 딸 조아를 낳은 후 4대가 함께 사는 집이 되었다. 증조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갓난아기. 할아버지, 조아가 웃어요. 그래? 우리 조아가 벌써 웃을 줄 아나? 75세의 증조 할아버지는 조아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다. 마을 아이들도 조아를 무척 예뻐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대가족 같았다. 조아야, 이게 대나무야. 할아버지가 깎아주신 거야.
아기 조아는 할아버지가 만든 대나무 딸랑이를 좋아했다. 플라스틱 장난감보다 자연 소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역시 우리 핏줄이야. 자연을 좋아하네. 지희는 조아를 키우면서 할아버지의 육아 철학을 배웠다. 지희야, 아이는 자연 속에서 키워야 해. 네, 할아버지. 그리고 사랑만 주면 안 돼. 인내심도 가르쳐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키워줘야 해. 요즘 육아법과는 좀 다르네요. 요즘은 아이들을 너무 보호하려고 해. 적당히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깊은 철학이 있었다. 조아가 돌이 되던 해 마을에서는 특별한 돌잔치를 열어주었다. 전통 돌잔치에 현대적 요소를 더한 새로운 스타일이었다. 우리 조아가 무엇을 집을까? 돌잡이 상에는 전통적인 것들과 함께 스마트폰, 키보드 등도 올려져 있었다. 조아는 고민하다가 할아버지가 만든 대나무 젓가락을 집었다. 오,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겠네. 아니면 전통 공예를 이어받을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축하해 주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조아를 안고 마루에 앉아 이야기해 주셨다. 조아야, 할아버지가 살아온 75년을 생각해 보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내 엄마가 처음 왔을 때는 서로 이해를 못했거든. 조아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편안해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변화를 무작정 거부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무작정 받아들이면 안 돼.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야. 지희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울컥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화합이었다. 조아가 3살이 되던 해 마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100년 마을 프로젝트였다. 우리 마을이 100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세우자. 지희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전 세대가 참여했다. 80세 어르신들은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기록했다. 50세 중년층은 현재의 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30세 젊은 세대는 미래 비전을 설계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림으로 꿈꾸는 마을을 그렸다. 100년 후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을 거예요. 로봇이 농사를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만든 대나무 바구니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했다. 할아버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마을 역사서를 쓰기 시작하셨다. 우리 마을의 뿌리를 기록해놔야 해. 후손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하거든. 600년 마을 역사,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픔, 새마을 운동의 변화, 그리고 최근의 부활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지희는 마을 발전 모델을 정리했다.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모델, 전통 보존과 현대화의 균형, 3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체, 내발적 발전 외부 협력, 문화와 경제의 조화, 환경 친화적 개발. 이 모델은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마을 청년들은 미래 비전 2124를 발표했다. 100년 후에도 우리 마을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기술의 발달을 받아들이되 인간적 온기는 유지, 글로벌화에 적응하되 로컬의 정체성은 보존,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되 정신적 가치도 중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공동체 의식도 유지. 결국 핵심은 균형이네요. 민준이 정리했다. 맞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할아버지가 동의하셨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들이 생겨났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전 세대 만남의 날, 모든 마을 주민이 모여 각 세대의 이야기를 나누는 날. 매년 봄 융합축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축제로 지희와 민준의 결혼식에서 시작된 전통. 매년 가을 감사 수학제 전통적인 수학제에 현대적 요소를 더한 축제.
매년 겨울 이야기 대전 어르신들의 옛 이야기와 젊은이들의 새 이야기가 만나는 행사. 이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할아버지 지희 조화로 이어지는 3세대 멘토링이 마을의 모든 가족에게 확산되었다. 할아버지는 인생의 지혜를, 부모는 현실적 조언을, 아이들은 새로운 영감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세대 갈등 해결 모델로 주목받았다. 할아버지는 7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다. 매일 조화와 함께 마당에서 놀아주시고 대나무 공예도 계속하셨다. 할아버지, 언제까지 이 일 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지. 손이 움직이는 한 계속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내 삶이거든. 일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의 철학은 변함없었다. 지희도 이제 35세가 되어 마을의 중견 리더가 되었다. 전국 농촌 발전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도 아이 육아와 마을 일을 병행했다. 엄마는 정말 슈퍼우먼이야. 민준이 감탄했다. 슈퍼우먼이 아니라 그냥 엄마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지희의 답변에는 할아버지의 영향이 묻어났다. 조화가 5살이 되자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그 아이의 선생님이 되었다. 할아버지에게는 전통 공예와 인생 철학을, 할머니들에게는 요리와 바느질을, 아빠에게는 농업과 기술을, 엄마에게는 언어와 창의성을, 마을 청년들에게는 예술과 체육을 배웠다. 조화는 정말 복받은 아이야. 온 마을이 키우고 있으니까. 방문객들은 조화를 보며 감탄했다. 5살 아이가 한국어, 영어는 물론이고 간단한 중국어, 일본어까지 할 줄 알았다. 또한 전통 예절도 깍듯하게 잘 지켰다. 안녕하세요. 조화가 90도로 인사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깜짝 놀랐다. 오 마이 가드. 소 펄라이트. 조화는 또한 할아버지의 대나무 공예를 도와주는 일을 좋아했다. 할아버지, 이거 맞게 한 거예요? 응, 잘했어. 우리 조화가 재주가 있네.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가르쳐 줘야겠네. 할아버지와 조화의 관계를 보며 지희는 흐뭇했다. 3년 전 자신과 할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들었다. 조화는 마을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했다. 엄마, 왜 어떤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쓰고 어떤 할아버지는 안 써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 그래도 괜찮아. 아, 그렇구나. 조화는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지희가 마을에 온 지 5년째,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인구 60가구 150명 5년 전 대비 2배 증가 연령 구성 20대 15%, 30-40대 35%, 50-60대 30%, 70대 이상 20%, 산업 농업 40%, 관광업 30%, 수공예업 20%, 서비스업 10% 소득 전국 농촌 평균 대비 150% 만족도, 주민 만족도 95%, 방문객 만족도 98%. 숫자로만 봐도 놀라운 변화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변화였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활기찰 줄 몰랐어. 젊은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매일이 새로워.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마을이 살아있는 것 같아. 어르신들의 표정이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젊은 세대도 만족했다. 서울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가족 같아요.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일도 의미 있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세대 간의 소통이었다. 매주 열리는 세대 소통의 시간에서는 70대 할아버지와 30대 며느리가 함께 요리를 하고 80대 할머니와 20대 청년이 함께 춤을 췄다. 할머니, 이 춤 어때요?
어머, 이렇게 신나는 춤이 다 있네. 나도 배워보자. 서로 다른 세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마을은 더욱 결속력을 보여줬다. 도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절이 심화되었지만 마을에서는 오히려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와야지. 마스크를 만들어 나눠주고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고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는 등 자발적인 상부상조가 이어졌다. 이런 모습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공동체 모델로 주목받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80세가 되던 해 큰 결정을 하셨다. 지희야, 할아버지가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책으로 써보려고 해. 정말요? 제목은 뭘로 하실 거예요? 마을의 심장 80년 인생이 가르쳐준 것들 어떨까? 완벽해요. 할아버지의 자서전 작업이 시작되었다. 지희가 대피를 도와드렸다. 할아버지는 80년 인생의 지혜를 차근차근 들려주셨다. 일장 뿌리를 잊지 말라.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80년을 살았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변화도 겪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뿌리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도 안다. 이장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에는 손녀의 변화 제한이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 안다. 변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3장 세대는 함께 성장한다. 젊은이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 나이가 든다고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된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자라야 한다. 4장 전통과 현대는 대립이 아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면서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5장 공동체의 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마을이 부활한 것도 모든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다. 지희야, 내가 없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20년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었을 거야. 할아버지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 거구나. 책이 출간되자 큰 화제가 되었다. 특히 세대 갈등으로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우리 할아버지도 이 책처럼 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손자도 저처럼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국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유명세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셨다. 조하야, 할아버지랑 대나무 깎으러 갈까? 네, 좋아요. 여전히 증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셨다. 조하가 7살이 되던 해 마을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다. 지희가 둘째를 임신한 것이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남자아이래요. 그래? 그럼 융화라고 지었던 이름을 쓸 수 있겠네. 네. 조화와 융화 남매가 되는 거네요. 할아버지는 82세의 나이에도 또 다른 증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설렜다. 두 아이가 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 당연히 그럴 거예요. 조화가 동생을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융화가 태어난 후 4세대가 함께 사는 집은 더욱 활기가 넘쳤다. 조화는 동생을 무척 예뻐했다. 융화야, 이거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딸랑이야. 예쁘지? 조화가 정말 좋은 언니가 되겠네. 할아버지가 흐뭇해하셨다. 마을 사람들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다.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태어났네. 융화도 조화처럼 건강하게 자라길. 그해 가을 마을에서는 10주년 기념 축제가 열렸다. 지희가 처음 마을에 온 지 1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다.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는 전시회도 열렸다. 10년 전 60가구 90명의 고령화 마을. 젊은이 0명.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 경제활동 거의 없음. 현재
85가구 200명의 활기찬 마을. 20-40대 80명. 학생 수 70명의 활발한 초등학교. 다양한 경제 활동과 높은 소득. 정말 기적 같은 변화네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방문객들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답하셨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희가 덧붙였다. 사랑이에요. 마을에 대한 사랑, 전통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 축제의 마지막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소원을 빌었다. 우리 마을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기를, 조아와 융화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우리 마을 같은 곳이 전국에 많이 생기기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소원을 빌었다. 우리가 만들어온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에필로그 영원한 마음.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다. 할아버지는 8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다. 매일 조아 12세와 융화 5세와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셨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만들어요? 오늘은 융화를 위해 작은 의자를 만들어 볼까? 와, 정말요? 두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놀림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87세의 손이지만 여전히 정확하고 아름다웠다. 지희는 이제 42세가 되어 전국 농촌 발전의 대표적인 전문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과 마을이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 거야. 조아가 말했다. 조아는 조아만의 길을 가면 돼. 할아버지처럼 전통을 사랑하면서도 새로운 꿈을 가져도 좋고. 마을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농촌 모델이 되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견학을 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이웃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전통을 사랑하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꿈꾸는 공동체 정신. 어느 봄날 저녁 할아버지와 지희, 그리고 조아와 융화가 함께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우리 마을 정말 예쁘다. 그래, 조아야. 하지만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집이나 나무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람이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지희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15년 전을 떠올렸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의 자신과 할아버지. 그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할아버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내가 와이파이 설치하자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 그때 할아버지가 변화를 받아들여 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아니야. 내가 우리 전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가능했던 거야.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마을 곳곳에서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조아야, 융화야. 너희가 커서도 이 마을을 사랑해 줄 거지? 네. 저는 할아버지처럼 멋진 것들을 만들 거예요. 저도 엄마처럼 마을을 도울 거예요. 할아버지는 두 증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마을의 심장은 계속 뛸 거야. 너희가 있는 한. 그날 밤 마을 위로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마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처럼. 전통과 현대, 젊음과 노년,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작은 마을에서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작가의 말. 마을의 심장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과 현대,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진수 할아버지와 지희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가 이해하고 배워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고집스러워 보이는 할아버지도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성급해 보이는 젊은 세대도 전통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했을 일들이 모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마을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전통을 사랑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대가 함께 꿈꾸며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간들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